순차 자료 구조로 구현한 원형 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차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퍼에 대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한적인데 그 버퍼를 4개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버퍼의 칸 하나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Q의 개념은 P4라고 해서 First in, First out. 첫 번째로 들어간 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죠. 그런 개념인데 구현함에 있어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의 포인트하고 두 번째로 리어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려고 하는 그 위치를 정해주고 이 리어는 추가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위치를 정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론트와 리어의 초기값은 0으로 세팅이 됩니다. 왜 0으로 세팅이 되냐? 이 배열의 초기 인덱스는 0이잖아요. 그 배열의 초기 인덱스를 초기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와 리어가 0으로 세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경우에 이 리어에 대한 위치점을 하나 옮깁니다. 옮겨서 그 옮긴 후에 데이터를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버퍼 배열에 1 인덱스 여기 위치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추가를 시킨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이게 되고 이 총 버퍼 4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버퍼에서 3개가 채워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아래에 대한 위치가 여기인데 이 원형 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순환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 첫 번째 위치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다음에 대한 위치, 얘를 추가시킬 경우에 다음에 대한 위치가 만약에 프론트와 같다 라고 하면은 오버플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고 그럼 현재 이 데이터는 이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이죠. 비어 있어도 원형 큐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 레어를 한 단계 증가시킬 경우에 그게 이제 프론트와 같다. 그럴 경우에 오버플로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추가에 대한 개념은 이렇고 삭제를 한다. 그럼 이제 프론트가 움직이겠죠. 프론트가 한 단계 움직여서 그 움직인 위치에 데이터를 삭제를 시키고 또 한 단계 움직여서 데이터를 삭제시키고 또 한 단계 움직여서 데이터를 삭제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와 레어에 대한 값이 같아지잖아요. 이 같아질 경우에 값이 없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추가할 경우에는 이 리어가 한 단계 플러스 1을 시켜서 그 값이 프론트와 같으면은 데이터가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 이 프론트가 리어와 같을 경우에 데이터가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버퍼에서 데이터 하나가 비게 되죠.
데이터 하나가 비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개념은 요렇고, 이제 요거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의 끝에서 다음으로 이제 첫 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퍼센트 연산자입니다. 이 퍼센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곱하면은 이제 나머지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버퍼의 사이즈가 4가 되는데 이 아래에 대한 위치는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1을 시켜줘서 4로 나눠주면 값이 4로 퍼센트 연산자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값이 0이 되게 되죠. 0이 돼서 다시 첫 번째 항을 가리키게 되죠. 결과적으로 구현을 함에 있어서 추가나 삭제를 할 경우에 이 퍼센트 기호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먼저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데이터는 얘가 이제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연결 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구조체 요 하나만 딱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의 구조체를 클래스 내부에서 구조체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에 대한 그런 포인트 위치를 멤버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요거의 초기점은 0으로 초기 위치가 잡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보면은 qnull이라고 있어요. qnull은 멤버 초기화 리스트, 여기서 0으로 세팅이 되죠. 결과적으로 프론트와 리어는 0이 되게 되겠죠. 0으로 세팅이 되고 이제 메모리 소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소멸은 소멸자에서 이루어지는데 delete all을 보면 delete all 부분에서 이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기호를 보면 이제 last에 대한 그 위치점을 먼저 찾아주기 위해서 last 같은 경우에는 리어가 되겠죠. 추가하려고 하는 그 위치, 리어를 플러스 1을 시켜줘서 퍼센트 연산을 시켜주면 리어를 플러스 1을 시켜줘서 퍼센트 연산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last가 이터레이터와 같지 않을 경우, 먼저 초기값이 프론트에 플러스 2를 q사이즈로 곱할 경우에 얘에 대한 값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플러스 2를 하면 2가 되고, 결과적으로 노드의 생성된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같지 않을 때까지 루프를 돌리니까 결과적으로 노드가 생성된 위치, 노드가 있는 위치, 노드의 즉 데이터의 사이즈만큼 루프를 돌리게 되죠. 다시 보면은 이 초기값이 프론트에 플러스 1을 해줬는데, 지금 프론트에 대해서 그 포지션이 프론트의 위치점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의 위치에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럼 이게 원형 큐이기 때문에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버퍼의 사이즈를 곱해서 데이터가 현재 존재하는 위치 초기점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치점은
이 계산 과정을 이 계산 과정으로 해주는데, 보면 리어 같은 경우에는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가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1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가 되고, 이게 같지 않을 때까지 루프를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그 사이즈만큼 루프가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부 리셋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론트와 리어를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enqueu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nqueue는 데이터를 대입을 하는 함수인데, 보면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추가를 시키려면 먼저 버퍼의 풀 사이즈, 버퍼 오버플로우인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즈풀로 오버플로우 검사를 해줍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리어의 플러스 1이 q 사이즈와 같을 경우에, 리어의 플러스 1이 프론트와 같을 경우에, 아까 전에 리어의 플러스 1이 프론트와 같을 경우에 버퍼가 풀이라고 했잖아요. 그 검사를 해주는 거고, 데이터가 이제 풀일 경우에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다시 넘어와서 데이터가 풀이다. 그러면 이제 추가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리턴 시켜주고, 데이터에 여분이 있다, 버퍼에 여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레이어의 플러스 1에서 q 사이즈를 퍼센트 연산자로 해줘서 추가하려고 하는 위치를 찾고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DQ를 보면은 DQ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데, 삭제할 경우에 언더플로어 검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언더플로어를 보면은 같은지를 파악을 해서 같을 경우에 이제 언더플로어가 되겠죠. 그림판으로 보면은 프론트와 리어 같으면은 데이터가 비어있다, 비어있는 상태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거고, 데이터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그냥 리턴을 시켜준다. 여기 보면 데이터의 생성자를 그냥 리턴을 시켜주죠.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버퍼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삭제의 위치는 프론트니까 그 프론트의 다음 위치에서 q 사이즈를 퍼센트 연산자로 연산을 해서 삭제하려고 하는 위치를 찾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리턴을 시킵니다. 피크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그냥 찾아오는 거니까, 얘는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개념은 없애준 거고, 팝업에 대해서, 팝업이 아니라 DQ에 대해서, DQ에서 이제 삭제에 대한 부분만 빼준 거죠. 이 리셋 부분이 삭제하는 거니까 요것만 빼고 그냥 값만 리턴 시켜준 거죠. 어쨌건 뭐 순차자료 구조로 구현한 원형 Q에서는 NQ나 DQ를 할 경우에 퍼센트에 대한 연산자 기호를 사용을 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